1883년 9월 뉴욕, 조선에 이방인들이 도착한다. 이들을 맞이한 것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 체스터 아서. 조선의 이방인들은 절을 올리며 예를 다하였고 아서 대통령도 악수를 청하며 양쪽의 접견이 성사된다. 당시 미국 신문에서는 조선인들의 대표자를 프린스 민이라 칭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도 한다. 실제로 조선의 왕자는 아니지만 프린스는 왕자 외에도 최고의 귀족의 칭호로도 쓰인다. 사실 이들이 체스터를 만난 과정이 쉽진 않았다. 8월 15일 조선을 떠나 9월 2일이 되어서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18일이나 되는 장기간의 선박 체류가 처음이기도 한 이들은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쳤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국 문물에 이미 익숙한 젊은 이방인들은 모든 일정을 세련되게 처신하였다고 한다.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를 향해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간다. 하지만 도착한 워싱턴 DC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다. 그는 뉴욕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것. 조선의 젊은 이방인들은 다시 뉴욕으로 향하고 9월 18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체스터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이토록 긴 여정을 거친 프린스 민은 왜 뉴욕에 갔을까? 프린스 민은 조선의 젊은 세도가 민영익. 민영익은 명성황후 민씨의 조카이자 고종의 외사촌이며 순종의 처남까지 되는 왕실의 외척. 외교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이기에 조선의 대표가 되어 조선 대표단을 이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표단이 조선 최초로 서양으로 파견된 외교사절단인 보빙사이다. 뉴욕 도착 1년 전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 미국 측에서 외교관을 조선에 파견한다. 청나라와 일본에는 이미 외교관이 파견되어 있던 시기인데 고종은 두 나라와 조선을 동급으로 대해준 미국을 굉장히 신뢰하게 된다. 이 외교관에 대한 답례로 파견한 외교사절단이 바로 보빙사였다. 보빙사는 미국에서 꽤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들을 국빈으로 예우하였으며 현장 견학, 차관 요청, 기술 전수 요청, 박람회 개최 협조 요청도 하며 양국 간 신뢰 속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귀국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백악관에서 아서 대통령은 군함 한 척을 내주며 타고 갈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프린스 민, 민영익과 일부 일행은 조선으로 바로 귀국하지 않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를 방문한 뒤 이집트, 인도, 싱가포르, 일본을 거쳐 귀국한다. 조선인 최초의 세계 일주인 셈이다. 이집트 방문 당시 일화로 민영익은 피라미드를 등반하고 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선 어느 누구의 무덤도 밟지 않거니와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거절했다고 한다. 미국의 사절단 일정 속에서 시야가 넓어진 젊은 조선인들. 이들은 갑신 정변을 주도하였으나 정변의 실패로 망명하거나 살해되는 인물들도 있었고 미국 대학 최초의 조선인 졸업생도 있었으며 무난한 삶을 지낸 이도 있었다. 프린스 민이 미국에 갔다면 대한제국에는 미국 공주가 오기도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인 앨리스를 국내에선 미국 공주라 불렀는데 대한제국에 도착 후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우리를 미개인 취급했으며 명성황후가 잠든 홍릉에서는 시가 담배를 물고 나타나 무덤을 지키는 동물 석상을 타고 놀았다고 한다.